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비법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누차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걸 따로 녹화를 찍어 놓고 따로 빼서 이렇게 또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비트코인 떨어질까요? 예, 대부분 이제 신규 코리니 분들이 진입 시기일 때도 대부분 트레이닝을 하신다고 해도 일봉 위주로만 많이 보시죠. 그래서 과거 차트를 잘 안 보십니다. 대부분 연간 차트나 월봉 차트만 본다고 해도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지속적인 상승을 많이 보여주었죠. 역대급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었다라는 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코스피만 본다라고 해도 코스닥을 본다라고 해도 우상향 패턴이 이렇게 기울기가 좋은 형태로 나오는 형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만 이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코인도 그런 형태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어찌 보면 코인이 이제 대부분 거래가 달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 거라고 봐도 이상하지는 않겠죠. 아무튼 또 이 방법을 이제 곧바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대부분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있는 MSTR을 전략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그걸 어떻게 시즌용으로 가져가 보는 전략이 좋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비트코인은 변동사항이 어느 정도까지만 나올까요? 시가총액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1700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개별적인 호재에 따른 영향성도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통화 정책에 이제 기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성장이 많이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거의 변동성은 저도 꽤 이 시장에서 많이 지켜봤으니까 제일 많이 움직였었을 때가 15%, 16%대까지 올라갔던 것도 보긴 했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요즘 2024년도 요 시점으로 보게 되면 변동성이 어떻습니까? 1, 2% 많게는 최대 5%, 6, 7%가 최대값입니다. 그 이상은 더 많이 하락하진 않죠. 또 변동성도 그 이상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난 2022년도 때에 따른 비트코인이 그렇게까지 안 좋았었을 때도 비트코인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의 변동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비트코인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이 매일같이 이렇게 보았을 때는 좀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완적인 측면을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을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 비트코인 대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혼합해서 들고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약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테마성 형태로 좀 시즌용으로 가져가 볼 필요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주식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 가치의 변동성이 이제 유지가 될 거냐 아닐 거냐, 그리고 테마성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좀 보면서 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변동성은, 하루의 변동성은 매우 큽니다. 알트코인 수익률만큼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세금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면 못하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먹튀, 러그풀 이런 거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법적인 테두리를 다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세금 부분이 너무 신경을 쓰인다고 하면 그냥 적정 수준만큼, 혼합이라고 했지 여기에 몰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혼합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자기에 맞게끔 가져가시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변동성주의를 가장 크게 주었던 건 5%에서 많게는 20%대까지 변동성도 생겼고요. 또 많이 올라갈 때는 또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내가 비트코인을 그냥 들고 있었을 때랑 그 다음에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약간 좀 섞어서 혼합으로 들어가면 평균 수익률이 매우 많이 높아지겠죠. 우리는 멍청하게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비트코인 단적인 추이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시즌용 올 때는 이렇게 섞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아지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정적으로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약간의 위험 노출을 조금만 더 열어놓고 보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하나를 더 알려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프로셰어스에서 이제 레버리지 ETF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뭐 간단하니까 뭐 요 정도 설명해서 끝나지만 이 ETF 설명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이게 나왔던 배경은 디렉시온이나 그 다음에 렉스, 프로셰어스가 레버리지 ETF 이런 거 좀 잘 출시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디렉시온에서도 레버리지 ETF 상품 신청을 올려놓기도 했고, 그 다음에 프로셰어스도 24년도 1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프로셰어스가 먼저 치고 나갔죠. 예, 드디어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장돼서 거래가 왜 안 돼요라는 댓글도 보았지만 됩니다. 예, 안 되는 쪽은 해당 증권사가 이를 뭐같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됩니다. 예, 원래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현물 것만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파생,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ETF 부분은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게 안 됐다고 하면 비토도 애초부터 안 나왔겠죠. 예, 근데 비토는 나오고, 그 다음에 BI, 기존에 있었던 아이쉐어즈에 있는 현물 ETF는 검색이 안 됩니다. 애초에 증권사에서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왜냐? 금감원 쪽에서 제재를 했기 때문이죠. 그거 빼놓고서는 나머지 건 다 매수할 수 있고요. 다 가능합니다. 이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제일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시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1배짜리에 따른 추이가 있어요. 1배짜리가 이제 사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업비트나 비싸면서 사는 비트코인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2배나 3배짜리도 나올 것인데요. 2배나 3배짜리 또는 1.5배가 나오면 자, 1% 오를 때 1.5배는 1.5%가 오르겠죠. 2배는 2%가 오르겠죠. 3배는 3%가 오르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10%가 변동성이면 여기에 공 하나씩 붙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1배짜리의 수익률로만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2배, 3배짜리가 더 낫겠죠.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어야지 또 사기꾼 소리를 안 들으니까 단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롤오버, 선물을 대신 운영을 해 주어서 하루하루마다 마감을 하고 비용을 빼고 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기준 단가 대비보다는 내가 현재 계속해서 그냥 들고만 있었을 때는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작업으로 기존의 코인 선물 거래소를 해가지고 펀딩비를 내고 이런 형태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 365일 중에 달콤하게 이제 갑자기 과하게 레버리지를 쓰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겨져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고정이 아니고 비고정이기 때문이죠. 내가 언제든지 레버리지를 50배, 70배까지 올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순식간에 날라가겠죠. 그래서 그걸 예방하고자 레버리지 ETF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롤 오버 비용하고 수수료를 좀 떼게 되면 약간 좀 아플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1배짜리보다는 낫다라는 것이죠. 1배짜리라는 건 현재 그냥 비트코인을 순수하게 그냥 들고 가는 자가 있다고 하면 저처럼 혼합을 들고 와서 이제 2배 정도 수익이 여기서 만약에 35로 시작을 했는데 2배가 돼서 70불이 됐다라고 해도 70불 정도에 따른 계좌에 찍히지 않습니다. 2배 정도는 안 찍히고 한 75에서 80% 정도의 수익성으로 찍힐 거예요. 왜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대 비용을 계속 갉아먹기 때문에 이 전략은 1배보다는 좀 더 수익성을 높게 가고 청산을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져가는 척도로 가장 쓸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왜 앞부분에서 요걸 왜 보여드렸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레버리지 ETF 상품을 쓸 거라고 하면요.
지속적인 우상향 패턴의 전제 조건이 필수 요건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레버리지 부분으로 충분히 먹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적립식 매수가 되어야 됩니다. 분할 매수인 거죠. 예. 분할로 무한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특정한 달로 한 번씩 사도 되고요. 매주에 한 번씩 사도 되고요. 그런 거는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하시되, 이거는 뭐 거치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거치, 즉 그러면 1천만 원 한번 사놓고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비용으로 다 녹아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적립으로 계속 사는 겁니다. 소액으로. 그래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예, 이걸 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 9분 45초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요 내용을 안 듣고 그냥 여기서 껐다. 그럼 그 사람은 저한테 또 탓을 하겠죠.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거치라면 요거 전략을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비슷한 유사 사례를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봤던 이게 이제 숏 2배짜리 네, 엔비디아입니다. 네, 많이 녹았죠? 네, 1년에 거의 뭐 얼마가 녹은 거야? 반대로 갔지만 반대로 롱짜리는 이 단기간에 23년도 1월 달에 상장됐는데 3불짜리가 50불이 됐습니다. 예, 10배 넘게 갔죠? 네, 요렇게 먹는 거예요. 그럼 10배 중에 내가 1배짜리를 들고 가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닐까요? 네, 이거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답이 대충 나오죠? 네, 순수하게 엔비디아가 그만큼 상승을 많이 해줬더라고 해도 본주는 그래봐야 5배 정도 올랐다라는 거고, 얘는 2배짜리니까 10배가 올랐다고 해도 본주가 5배 정도라고 하면 5배보다 나는 지금의 포지션이 못해도 8배에서 9배 요 사이가 되겠죠. 수수료 비중을 뺀다라고 해도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아주 오래됐던 그런 패턴이 있는데 이것도 전략으로 잘 갖다 쓰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예, 기존에도 그렇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19불짜리가 지금 QQQ가 442불이 됐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2배짜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LD라고 있는데요. 자, 이게도 2달러짜리가 거의 최고가 90달러를 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시간과의 싸움이고 적립식 매수는 언젠가지 이긴다. 전제 조건은 비트코인이 계속 우상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 그 다음에 적립식 매수를 계속 한다라는 거. 이렇게만 하면 비트코인 가지고도 충분한 안전한 자산을 가지면서도 충분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봐야 되고요. 나머지 알트코인으로도 충분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지만 여전히 시즌용이라는 거, 시즌용을 약간의 커버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이런 점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오지랖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9,600만 원이고 1억 원이니까 손이 안 가요. 뭐 약간 코리니는 이거 꼭 한 주씩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거 소수점 거래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1억으로 보지 마세요. 예, 우리가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환율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이죠. 기존에 1,200원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치를 좀 빼서 보여준다고 해도 지금은 1억은 아니다. 차라리 내가 미국인이라고 보고 미국 시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7만 달러가 돌파를 하고 나서 오히려 10만 달러가 좀 나와야 비로소 약간은 좀 상징적인 의미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내가 보여지는 면만 보고 투자하는 형태는 결코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물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돈 버는 연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투자 스타일과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래도 나는 뭐 저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겠어. 나는 차라리 알트코인의 승부를 볼래.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겠죠. 자기가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이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너무 귀찮아라고 하면 수익률에 양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음의 양심은 수익률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수익률까지도 먹으면서 번거로운 걸 또 안 한다. 대부분 여러분들 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직장인과 사업의 가장 큰 형태는 사업을 할 때 정신적인 부분하고 육체적인 부분하고 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너 그냥 돈을 많이 번다. 이런 형태로 바라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즉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뭐 스테이키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 뭐 다른 형태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민코인들을 그냥 소액이라도 많이 사셔 보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다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소수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성공적 확률을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뿐이지 그분들이 멍청해서 그런 것을 계속 시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로또를 들고 있으면 나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일단 나는 로또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투자를 할 때도 투자의 성공 확률을 연구를 통해서 높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는 적절하게 피곤하지 않게 그냥 그 정도로 내 삶을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질에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좀 오지랖이 많긴 했지만 이거 진짜 쓸만하니까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